자, 2019년 6월 그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10번 문제예요. 10번 피행 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빛의 합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A는 이 틈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고요. ABC는 빛의 3원색 중에 한 종류의 빛을 낸답니다. 이 틈의 크기는 ABC가 A수로 A가 크다고 하네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빛의 3원색이 뭐예요? R 빨강과 G 초록과 B 파랑이죠. 이해됐습니까? 빨강과 초록이 섞입니다. 뭐라 부릅니까? 1대1로 섞이면 노랑이죠. 초록과 파랑이 1대1로 섞이면요? 청록. 파랑과 빨강이 1대1로 섞이면 이게 자홍이라고 부릅니다. 다 섞이면 어떻게 되죠? 백색과 흰색이 되겠죠. 되겠나요? 우리가 빛의 파장을 볼 때 파장이 긴 쪽이 빨강이잖아요. 초록이고 파장이 좀 더 짧은 쪽으로 가면 파랑이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파장과 진동수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역수의 법리죠. 또는 에너지는 하 F 또는 하 람다분의 C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할수록 진동수라든지 에너지는 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장은 반대로 이쪽으로 할수록 긴죠. 이해됐어요? 결국에 띠틈 간격이 큰 놈이 A랬잖아요. A가 파랑이죠. B가 초록이고요. C가 빨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LED의 띠틈 간격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는데 띠틈 간격이 C가 제일 작다는 것은 C가 빨강이죠. 에너지가 작은. 되셨나요? 그리고 같이 A, B, C에서 나오는 빛이 합성되는 조명을 준비해봤답니다. A, B, C 이걸 X라고 해놨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스위치 조명의 장치의 색깔을 봤어요. 이때 나에서 기억의 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 전원 장치를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죠. 다 스위치를 열고 전지 방향을 바꾸랍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A, B, C 하랍니다. 이랬더니 자홍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B의 방향을 반대로 합니다. B를 반대로 놔두려 합니다. B를 반대로 하면 이쪽이 X가 되겠죠? 그랬더니 백색이 나왔답니다. 이 백색이 나왔던 이유는 A가 누구야? 파랑이죠. 응? 파랑이죠. B가 초록이고요. C가 빨강입니다. 이 세 개가 다 나오니까 백색이 나온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B의 위치를 다이오드를 바꿨다고 했으니까 이 B는 꺼진 상태겠죠. 그래서 A 파랑과 C 빨강이 섞이면서 자홍색으로 나온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다음에 전지 전원을 원래대로 했다면 오히려 이쪽은 꺼지고
B만 초록빛이 나왔을 겁니다. 이해했어요? 되나요? 기억 A는 파란색으로 했다. A는 파란색으로 낸 거 맞죠? 됐습니까? 다음 X는 N형 반도체입니까? 해요. 우리가 지금 요 기억에서 빛이 나오던 것은 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이렇게 전류가 됐기 때문이죠. X는 P형 반도체였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초록이다. 예, 괜찮죠?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빛의 삼원색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겠고 누가 진동수가 더 큰지 에너지가 더 큰지 파장이 긴지 그런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광전 효과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요. 광전 효과에서는 진동수에 대해서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에 대해서 광전자가 튀어나가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죠. 보통 광자 에너지 빼기 이람수만큼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이람수가 되겠죠. 빨강이 있을 것이겠고 초록이 광전 효과를 일으키면은 파랑은 당연히 더 일으키겠죠.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결될 만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10번 얘기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2번 문제. 역시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A가 0.7씩 광속이 70% 날아간대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B는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성까지 7광년 거리에 있다고 하네요. B는 멀어지고 있는 A를 향해서 1년마다 빛 신호를 보낸답니다. B가 빛을 1년마다 보낸답니다. A가 B의 신호를 수신하는 시간 간격은 했습니다. 가서 이 빛이 올리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1년보다 길어야 되겠죠. A가 측정할 때는 7광년보다는 짧게 느끼죠.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이 거리가 짧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측정할 때는 달리고 있는 A가 측정할 때는 지구 행성 사이 7광년보다는 짧게 느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자기보다 느리게 간다. 우리가 시간 팽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해됐어요? 됐습니까? 다른 질문? 14번. 그리고 같이 점전한 A, B가 각각 x = 0, x = 3D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A는 음전하랍니다. 제로, D, 2D, 3D 여기에 A가 있는데 A는 음전화를 했습니다. B는 3D에 여기에 B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X 위치를 바꿔가면서 X에 작은 전기력을 측정했는데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에서의 힘이 F1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D에서는 F2라 했고요. C에서는 F3가 4D, 여기가 4D죠.
됐습니까? 이때 F2가 힘이 최대가 걸리고요. F1이 최소가 걸린답니다. F2는 그 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전화를 놔둬봤습니다. A에 의해서는 이쪽 방향의 힘을 받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놔뒀답니다. 역시 A에 의해서는 왼쪽 방향의 힘을 받을 겁니다. 여기 놔뒀다는 것은 역시 A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향해서 플러스 전화를 놔뒀다니까 힘을 깎아 요 방향으로 받았겠죠. 되겠습니까? 됐나요? 우리가 F 전기력은 항상수 K의 거리 제곱에 전하량 Q1, Q2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이걸 플러스 1쿨롱 합시다. 이건 마이너스 1쿨롱이라 할게요. 여기 전하량을 지금 물었잖아요. 여기 전하량 모르겠습니까? Q라고 쓸게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F2에서 최대가 되려면 B가 왼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었어야 될 것입니다. B가 플러스 전화가 됐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같은 방향의 힘이 되었어요. 그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B의 힘이 있었겠죠.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B에 의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A와의 힘은 어떻습니까? 하면 거리 1제곱에 대해서 전하량이니까 1 곱하기 1입니다. A에 대해서는 거리가 4배 멀어져 있으니까 4제곱에 대해서 전하량 어차피 1 곱하기 1이죠. 그럼 B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여기 놔뒀을 때 거리가 4만큼 떨어졌죠? 4제곱에 대해서 1 곱하기 Q가 되고요. 여기서는 거리 1제곱분의 1 곱하기 Q가 되죠. 됐습니까? 이 두 힘은 서로 반대방입니다. 1분의 1 빼기 16분의 Q. 여기는 1분의 Q 반대 방향으로 빼기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F2가 더 크랍니다. 됐습니까? Q는 1보다 큰 숫자입니까? 작은 숫자입니까? 심 1 더하기 16분의 1을 하고 1분의 Q 플러스 16분의 Q 이렇게 쓰나? 거리 4제곱분의 전하량 Q. A에 의해서는 거리 4분의 1 1제곱분의 Q.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16분의 1Q인데요. 16분의 17Q가 되죠. 요게 또 역시 16분의 17인데 더 크라니까 Q 값은 1보다 커야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예, 얘가 지금 A를 마이너스 1쿨로 삼았는데 그보다는 더 큰 얘는 플러스 1쿨보다 더 큰 전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꼴이 아니고 이게 더 크다 했습니까? Q는 1보다 더 커야 되겠습니다.
A의 전하는 1보다 더 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의 크기는 B가 A보다 더 크다가 맞죠? 니은 D와 2D 사이에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제로가 될 수가 없죠. 이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항상 왼쪽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이해됐습니까? D와 2D 사이에 전기력이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됐어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D점에서 X에 작용하는 했습니다. 요 점에 작용하는 했어요. 마이너스 X 왼쪽 방향입니까? 라고 했다면 이게 더 큰 거죠. 괜찮겠어요? 이게 더 큰 거라고 할 수 있죠. 되셨나요? (18번) (19번) 한번 보십시오. (18번) (19번) 야 이거 내가 한번 풀어볼 자식이 더 나와서 18번에 19번 없어요? 18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P포인트에 가만히 놔뒀던 물체가 H1 내려왔어요. 구간 A 구간을 지났고요. 길이 L이랍니다. 또 H2 높이만큼을 또 떨어졌어요. 구간 B를 지났는데 2L의 길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B 끝에서 정지했답니다. 걸린 시간은 A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 B가 A보다 2배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답니다. 이 L이라는 길이를 T초 동안 통과했다면 2L의 길이라는 2T초 동안 통과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되겠나요? 그러면서 H2와 H1의 B는 몇 대 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문제 확인됐습니까? B는 V 속력으로 2T라는 시간 동안 와서 2L의 거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2V라고 씁시다. 이쪽에 오는 속력이 2V라고 합시다. 2V에 2T에 요 삼각형 면적하면 2L 쓰면 되겠죠. 됩니까? 됐니? 그럼 얘는 어떨까요? T라는 시간 동안에 속력이 줄어들었는데요. 운동방향과 반대 방향 힘 F가 작용하면서 말입니다. L의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럼 평균 속력을 V라고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 평균 속력을 V라고 삼을 수 있을 겁니다. 평균 속력을 V. 평균 속력 V에 T 했으니까 요 길이가 요 사각형 면적하면 L 나올 거겠죠. 힘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가속도가 같아요. 그지? 얘는 T초 후에는 V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T라는 시간 동안에는 V의 속도가 감소해야 됩니다. 얘의 속도는 1.5V에서 0.5V로 감소한 겁니다. T초 동안. 같은 크기의 힘이었으니까 가속도가 같습니다. 1.5V에서 0.5V로 T초 동안 줄어들었다면 얘는 2V에서 V까지 T초 동안 줄어들고 또 V에서 제로까지 또 T초 동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A를 통과하기 직전에 1.5V 속력이었습니다.
A를 통과한 뒤에는 0.5V의 속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2V가 됐다고 하는 거죠. (1.5V라고요) 루트 2GH1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0.5V의 속력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루트 2GH 이렇게 쓰면 안 돼요. 2분의 1M 0.5V의 제곱에다가 mgh2의 위치 에너지가 더했더니 이쪽에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2V의 제곱이 된 겁니다. 되겠습니까? H1은 1.5의 제곱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온다면은 H2는 요거 넘어가면 2V의 제곱 빼기 0.5V의 제곱에 해당하는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H2는 4 빼기 0.25 하니까 3.75라는 높이가 나옵니다. 물은 게 뭐야? H2분의 H1을 물었습니다. H2는 3.75고 H1은 1.5의 제곱 됩니다. 됐어요? 산수계산 1.5, 3.7을 약분하면 얼마 나옵니까? 375, 150 맞나? 375, 150 2하면은 300 750이면 5 맞지? 됐나? 이거 20 2.5 나오죠? 되겠어요? 2.5분의 1.5니까 5분의 3이면 되겠네요. 너무 더럽죠 문제가? 정리하십시오. 저는 사주계산은 좀 계산이 줘야 되지 않나? 그치? 뭘? 9시 넘어 10분이에요. 9시 10분이야? 19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진짜? 네. 다 풀었어요. 뭔지 알아요. 정말로? 자 그럼 다음 주 수업 때는 이 두 개가 15분을 설명할 거예요. 맞습니까?